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 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Terminate your own tariffs, drop your barriers, don't manipulate your currencies.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 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 수출 보조금, 정부 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각국 농업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진지하다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쉽지 않겠지만 수십 년간 각 교역국이 미국에 행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 시간 내일 오전 9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을 통해 발사하는 네 번째 위성입니다. 군은 4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앞서 발사된 1, 2, 3호기와의 군집 운용으로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KA-1 공중통제 공격기의 기관총 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의 버튼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야간 투시경을 쓰고 모의 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히터 바람으로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